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1일 수요일입니다. 일단 방송 듣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 방송이 제가 듣기도 좀 졸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송 유튜브 속도를 1.5배 혹은 한 2배 정도로 빨리 듣는 설정 이렇게 변경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들으면 그래도 조금 덜 졸리니까요. 방송 속도를 좀 빨리 해가지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좀 이렇게 반등을 다시 했죠. 뭐 수급도 다시 돌아오고 그거를 좀 다시 볼까요? 차트로. 일단 코스피를 좀 보면 어, 코스피를 보면 이게 지금 좀 크게 해볼게요. 일간 차트를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일간 차트를 이렇게 보면 다행히도 여기 제 만들어놨던 요 갭을 깨진 않았거든요. 요 갭이 유지가 되고 올라간다면 상승 갭으로서 좀 강한 어떤 모습이 보일 수도 있고요. 혹시 이 갭이 깨진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약간의 횡보, 하락도 단기적으로는 좀 염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을 보면 단기적인 관점입니다. 근데 오늘 수급을 보면 갑자기 또 외국인들이 또 장막판에 또 세게 들어왔죠. 이런 부분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특히 이제 비차익도 좀 세게 잡히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다. 아직은. 그리고 일단 요 갭을 어떻게 유지하는지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벤트가 있잖아요. FOMC 이벤트가 있는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내일 일단 시장에서는 뭐 25pp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안 나올 수도 있겠죠. 안 올릴 수도 혹은 50pp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시장 반응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횡보, 하락 이런 반응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25p일 때도 똑같은 반응들이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근데 현재 위치는 여기거든요. 현재는 내일 새벽에 어떤 이야기로 인해서 다양한 어떤 이렇게 내용들이 나올 건데요. 이거 지금 아무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사실 에너지를 좀 허튼 데 쓴 것 같죠. 보면 이렇게 내일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러한 것에 우리가 에너지 낭비를 할 건 없다고 봅니다. 그냥 받아들여야죠. 근데 다만 크게 보면 시장은 여전히 매력적인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PBR이 0.91배거든요. 이게 깨져서 만약에 0.8배 다시 이렇게 들어가면 또 저평가입니다. 저평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겁먹을 내용은 또 아닐 수도 있겠다. 그죠?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국 수출 발표를 했는데요. 1일날 한국 수출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좋지 않게 나왔는데 시장이 이런 것까지 반영한 건지 이런 건 모르겠어요. 다만 긍정적으로만 좀 생각해 볼 거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시나리오를 돌려봤을 때 제 나름대로 선행지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 여전히 좋은 방향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유가와 달러, 그러니까 이겁니다. 구리와 유가의 어떤 방향성, 구리 대 유가, 그리고 달러 대 유로의 어떤 지표, 이런 방향성들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 채권의 10년과 1년의 스프레드가 축소된 것 같아요. 좀 오랜만에. 근데 그것이 다시 확대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선행 지수격으로 좀 보였던 과거에는 그랬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괜찮은 모습들이 나옵니다. 특히 이 달러 유로 요거는 계속 아직은 우상향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의 이런 조정
이렇게 조정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겠다. 이런 좀 좋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시장이 그래도 좀 좋았던 것은 이 부분의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 중단에 따른 조정으로 IMF가 중국 경제 성장 전망을 올렸죠. 이 그림을 보면 요 중국이 여기잖아요. 그렇죠? 4.4에서 5.2로.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2023년이고 2024년 전망치도 여기 있는데 2023년도에 상반기는 아마 이러한 것들을 좀 따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2024년 그러니까 2023년의 하반기는 내년에 요 숫자를 좀 더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좋아지는, 그러니까 한국은 성장률이 1.7에서 내년에 2.6으로 좋아지거든요. 세계도 2.9에서 3.1, 미국도 증가하고, 선진국은 증가하고, 미국만 증가하지 않고, 그렇죠? 유로존 좋고, 일본 안 좋고, 그 다음은 다 좋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는 여기 숫자, 그리고 올해 하반기는 여기의 숫자에 조금 더 시장이 집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중국이 좀 좋아지는 이런 모습들, 특히 이제 요번에 1월 제조업과 서비스 PMI가 보면 40대에서 50대로 이제 넘어와 버렸거든요, 숫자가. 이거는 수축에서 확산되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요런 구간에서 과거에 보면은 시장이 좋았어요. 특히 아시아에서는 중국 본토가 좋았고, 그 다음에 한국,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독일이 좋았거든요. 요거를 좀 보면, 요거를 좀 보면, 해외 지수를 좀 볼게요. 보면은, 상해종합지수도 전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그쵸?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전고점을 넘어섰거든요. 그러면 코스피도 전고점을 넘어서지 않을까?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 표시의 코스피는 이미 넘어서긴 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것들이 숫자가 이제 조금씩 찍히는 모습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조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다만 이번 주에 이런 FOMC 이야기들이 있고 이것들이 시장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목요일, 금요일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아직은 비중 확대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좀 편하게 지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 이렇게 좀 보면 여기 보면 외국인들이 연속해서 순매수하는, 기관들이 연속해서 순매수하는 종목들을 이렇게 쭉 퀀트 자료에서 뽑아왔는데요. 여기에서 실적까지도 좋은 애들은 요 빨간색 덴티움, JYP, 골프존, 첨보 요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골프존은 조금 많이 올라온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느낌이 있는데요. 첨보는 이제 좀 가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이걸 좀 차트로 볼까요? 골프존은 좀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올랐으니까요. 이게 뭐 이게 중장기로 아직 시세가 이렇게 보면은 인제 바닥에서 나오는 시세이기 때문에 뭐 조정 이후에 또 갈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담되는 자리긴 하다라는 것이고, 골프존 덴티움은 꾸준히 우상향하죠. 이것도 조금 많이 수급이 확실히 다 좋긴 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쵸. 그리고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JYP
JYP도 꾸준히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계속. 근데 첨보는 첨보는 아직 전고점을 넘지 않았거든요. 저는 첨보도 전고점을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단기 매수라도 조금 해볼까 이런 생각도 좀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KH바텍을 흔히 불타기라고 하죠. KH바텍을 불타기를 했습니다. KH바텍을 사실 여기에서 1차 매수를 하고 오늘 갑자기 좀 올라오면서 이익 실현을 할까 하다가 불타기를 한 번 더 했습니다. 불타기를 한 번 더 했고 조금 더 상승한 것까지를 보고 이익 실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단기 매매도 이렇게 매수를 추가로 더 하긴 합니다. 그렇죠? 그 대신에 비중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사실 오늘 이야기하려던 내용이 그리고 TCK나 뷰웍스도 매수 고려 대상으로 좀 이렇게 놔둔 상태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단기 매매 관련해서 문의가 계속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단기 매매의 어떤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진 않지만 그냥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의 차원에서 좀 많이 보긴 하는데요. 확실히 한 번은 좀 조금씩은 이야기해야겠다. 사실 이거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오늘 이야기하기엔 좀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내일은 뭐 시황 없이 그냥 요거만으로 좀 내용을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대한 뭐 안 되면 카페만이라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느냐, 단기 매매에서. 근데 그게 어렵죠. 그리고 손절을 확실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손절만 확실할 수 있다면 사실 실적 무시하고도 매매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기 매매할 때 많이 보는 일간 볼린저 밴드랑 밴드위스랑 MACD 오실레이터랑 스토캐스틱을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깔아놨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깔아놨는데요. 요걸로써 좀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오늘 뭐 맛배기로 먼저 말씀 들어보면 이 밴드위스 요거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면은 불쑥불쑥 이렇게 튀어나오는 애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요런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잔잔하게 이렇게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거든요. 또 얘네들이 요 두 개가 좀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는 확실히 시세의 어떤 변곡들이 확실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요런 작은 애들은 요 작은 구간에서의 어떤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의 관점에서 좀 단기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는 것도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이런 구간들이 시세에 어떤 조금 의미 있는 모습들을 좀 나올 때가 좀 있습니다. 대략. 그죠? 여기도 보면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이거를 사실 조금 망설여지긴 하는데요. 저도 단기 매매보다는 장기 투자를 우선하는 사람이 단기 매매를 이렇게 계속 뭔가 얘기한다는 것이 좀 불편해서 계속 말씀을 많이 안 드렸지만 뭐 내일부터라도 조금씩 계속 좀 많이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 오늘 시장을 정리해 보면 일단 오늘 밤 뭐 새벽에 굳이 일어나고 막 이러지 마시고요. 내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목요일, 금요일까지 좀 보시고
무언가를 선택하는 마음을 결정하는 시기를 좀 바라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방송을 이렇게 하고요. 편하게 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